크면 뭐하고 핫도그면 뭐하냐고요. 핫도그라면 먹기라도 하지. 아무튼 오선생이고 지랄이고 얼얼하기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락켄입니다. 네, 오늘은 여성분들이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내용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뒤로 갈수록 유익하고 재미있는 얘기가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자꾸 요상한 짓만 골라서 하는 남자입니다. 여자 생각으로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남자는 아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얼마나 부산스러운지 요거 깔짝 저거 깔짝 되면서 아주 나름 힘들어합니다. 까마스트라에 나오는 수백 가지 체위를 시험 치듯이 하나하나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들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바쁜 겁니다. 첫째는 성적 호기심이 커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극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남자들은 거의 이것 때문에 그렇게 땀을 빼는 겁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내 여자한테 최고의 남자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토록 현란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만약 여자한테 인정욕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 볼 일만 끝내고 조용히 내려오는 철면피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꼭 바쁜 아침에 성가시게 한번 하고 나가자고 애원을 하는 남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남자들의 심리가 궁금하신 여성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어젯밤에는 옆에 가서 그렇게 유혹을 해도 코만 드르렁 골면서 자빠져 자도만은 저놈에 와서는 꼭 바쁜 아침에 그걸 세워가지고 지랄이요 지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성분들도 있을 거고, 의외로 잠이 덜 깬 상태인 몽롱한 아침에 촉촉오리하게 화물감을 맛보고 하루를 시작하면 오히려 활력이 생긴다고 하는 여성분들도 있죠. 사실 생리적으로 남자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꼭두석에게 이루어진다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술 먹고 들어와서 하는 거는 그냥 죽기에 하는 거고요.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쓸룩쓸룩대는 내 여자의 엉덩이에 꽂힌다던가, 아니면은 새근새근 늦잠을 자고 있을 때 괜히 옆에 가서 쪼물딱대면서 슬쩍 하고 싶어지는 것은 진짜 내 여자가 이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은 충분히 휴식을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이나 육체가 활기를 되찾은 상태고, 또 보통 남자가 건강하다면은 몸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똘똘이도 아침 기상을 함께 하죠. 그땐 아주 이 녀석의 빠빠타이 힘이 좋습니다. 이 멋진 상태를 소변 한 번으로 싸그라뜨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죠. 세 번째는 혹시 내 남자가 변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은 여성이 마법에 걸렸을 때는 남자가 잘 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어떤 남자들은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좀 깨끗하게 보이려고 거기를 뽀덕뽀덕 씻으려고 하면은 아주 씻지 말라고 쌩 난리를 치는 남자들도 있죠. 이런 남자들은 세 가지는 확실합니다. 첫째는 생리나 소변, 그리고 분비물들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물질이 아니라는 의학적 근거가 확립되어 있는 상태고, 두 번째는 본능에 아주 충실한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싫으면은 그런 상태에 있는 여자 옆에 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니까요. 그러니까 변태가 아니고 자신에게 솔직하고 적극적인 남자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질펀한 섹스를 추구하는 남자들인 거죠. 네 번째는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껄떡대는 남자들의 욕정이 남봉꾼의 기질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여성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남자들은 결론적으로 아주 건강한 남자들이고요. 남성 호르몬이 차고 넘쳐 있는 상태인 거죠. 연인이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운전하고 있던 남자가 느닷없이 차를 세우더니 여자의 그곳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이때 여자가 엄마 깜짝이야, 아이 놀래라, 이 와이카시는데요 라고 말하면 남자가 반쯤 풀린 눈으로 말을 하죠. 가만히 있어봐, 시방 안 하면 또 언제 될지 몰라. 그 입 좀 다물고 이거 좀 해봐봐. 언어. 이럴 때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남자가 정말 무드도 없고 지 멋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너무 밝히는 남자가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남자들은 섹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나 규칙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지면은 밥 먹다가도 밥상 옆에 밀어놓고 하기도 하고, 또 술 먹다가도 느닷없이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하는 남자들도 있죠. 또 건물 계단이나 다 퇴근한 사무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남자들도 있죠. 다 젊은 날 한
한때이긴 하지만은 남자들은 단계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들과 달리 아주 목표 지향적이라 중간을 생략하고 불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성향적으로 다혈질이고 급하면서 자신을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다섯 번째는 남녀 소중에 대한 얘기인데요. 처음에 남녀가 잠자리를 하게 될 때 남자께 무슨 풋고추만 했다고 치면은 대부분의 여자들은 아이고 내 팔자야, 꼭 만나도 저런 걸 만났냐, 도대체 저걸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니,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아유 그래 일단 해봄세.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주 비비고 빨고 물고 뜯고 생난리 부르스를 그것도 박자 착착 맞게 치는데 다 하고 나서는 여자 다리가 풀려가지고 잘 걸어 나오지도 못했죠. 반대로 케찹만한 뿌렸지 무슨 핫도그만한 걸 꺼내놓고 덜렁대면서 다가오는데 약간 겁도 났지만은 기대도 은근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대물이 들어올 때부터 난항은 시작됩니다. 그걸 어떻게 살살 요령있게 잘 집어넣어야지 무슨 대관령 초원에 말뚝 박는 것도 아니고 무격다짐으로 박아버리니까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나오죠. 그 순간 여자는 아무 생각 없이 싸대기 한 방 날려버릴까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는 내내 얼마나 못하는지 그냥 주구장창 직진 후진만 미친듯이 몇 번 반복하다가 3분도 채 못 넘겼죠. 크면 뭐하고 핫도그면 뭐하냐고요. 핫도그라면 먹기라도 하지. 아무튼 오선생이고 지랄이고 얼얼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마치 자신이 절구통이 된 듯한 더러운 기분을 느끼면서 이 남자와의 잠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제가 이외에도 간단하게 남자 거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은 남자의 그것이 얇고 긴 것보다는 두껍고 짧은 게 낫습니다. 물론 굵고 적당히 길면 최고겠지만요. 또 그것이 일직선보다는 약간 위를 향한 바나나형이 좋죠. 그리고 고환이 너무 크면 온유월에 소불알 늘어지듯이 힘이 없습니다. 남자 고환의 크기는 큰 것보다는 메추리알 정도가 좋고 고환은 축 늘어져 있는 것은 하품이죠. 어린 애들처럼 동그랗게 탁 붙어 올라가 있는 것이 제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요즘 많이 보기는 힘들겠지만은 폭용수술을 한 것보다는 폭용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여자한테 좋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혹시 남자애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은 절대 남자애들 폭용수술 시키지 마십시오.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이 내용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여성의 것을 말씀드리면 여성이 그것이 너무 작으면 남자의 사정감을 방해합니다. 남자가 자위를 하다가 사정을 참을 때 자기 손으로 기둥을 꽉 잡는데요. 바로 이런 느낌으로 사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작은 것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이쁜이 수술했다가 괜히 안에 있는 신경 건드려가지고 여자만 전혀 못 느끼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남자 만족을 하고 미쳤다고 내 만족을 포기하냐 이 말이죠. 효과도 미비하고요. 아무튼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단백질이나 지방 많이 드시고 하체를 키우시고 케겔 운동을 하는 것이 100번 1000번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은 안에 살도 꽉꽉 차고 안에 힘도 생기죠. 또 남자나 여자나 자신의 크기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다 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작은 여자한테는 거기에 딱 맞는 작은 남자가 최고인 거고 그것이 큰 여자는 그것을 꽉 채워줄 큰 남자가 제 집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여자가 그것이 커도 새로운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남자의 사이즈로 서서히 맞춰진다는 겁니다. 참으로 인체의 신비가 아닐 수 없는 것이 여성의 그것은 정말 하기 싫을 때는 손가락 하나가 들어가기 어렵지만은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새끼를 놓을 때는 그 아이도 내보낼 수 있는 크기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라서 믿으셔도 되는데요.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면 나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그 남자 사이즈에 딱 맞게 나의 질 크기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요. 그렇지만은 그 남자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이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기 적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하기 전에 소변 보지 마시고 늘 물 많이 드시고 할 때는 잠자리에만 초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말씀드리지만은 밑에 냄새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나를 더 섹시하게 각인시키는
무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또 남자마다 나름의 취향이라는 게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걸로 말씀드리면은 여자의 그곳을 제모하는 건 정말이지 섹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간들의 몸은 수백만 년 동안 반드시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완벽하게 진화된 거죠. 털이 필요 없었다면 왜 지금까지 그렇게 버팅기고 자라났겠습니까? 아무튼 일단 성적인 측면에서 보기에는 안 좋다고 말하는 남자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거기에 털이 하나도 없이 아주 매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섹시한가요? 아니면 귀여우신가요? 그리고 요즘 다시 여성의 겨털에 대한 평가가 원청으로 바뀌는 경향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제 생각에는 얼마 후면 다시 여성들의 시커먼 겨털을 옛날처럼 섹시하게 볼 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것저것 성에 대해서 잡설 같은 얘기를 5가지 해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딱 붙는 걸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계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성인 영상에는 자막을 잘 못 따라드리고 있는데 그건 이놈의 AI가 텍스트에 아주 강해서 자막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할 줄 알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영상만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막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보시면은 자막 버튼이 있는데요. 그거 누르시면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자체 자막이 나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연애가 힘드신 분들은 저를 알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십시오.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은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상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저녁 12시까지입니다. 소정의 상담료는 있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잘합니다.